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폴립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요, 이제 뭐 폴립이 있어서 절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폴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의 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선종은 이제 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과형성종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뭐 일단 그런데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폴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폴립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의 이제 폴립과 함께 다른 어떤 특징적인 좀 증상들의 어떤 시리즈가 같이 있는 그런 병들을 이제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폴립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이게 병 이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써놨는데, 이게 뭐 아주 흔한 건 아닙니다. 좀 이제 드문 것들입니다. 드물지만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암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냥 일반적으로 폴립이라고 얘기했을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겁니다. 폴립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폴립 증후군은 이제 유전이 되는 것도 있고요. 유전이 되지 않는 그런 폴립 증후군도 있는데, 여기 이제 5개, 요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5개, 요거는 이제 유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유전이 되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유전이 되지 않아요. 유전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뭘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2개, 사실 이 위에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2개를 이제 의대생 때도 많이 배우고요. 이 위에 2개는 어떤 폴립을 만드냐면 아데노마터스 폴립을 만듭니다. 아데노마터스 폴립. 요게 이제 뭐냐면 샘종성이란 뜻이에요. 샘종성.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할 때는 이 샘종에서부터 이제 암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둘 다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는요, 이 샘종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하말토마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좀 어려운 건데, 하말토마토스 폴립.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요걸 이제 과오종이라고 해요. 과오종.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악성이라기보다 약간 양성 느낌입니다. 양성.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도 일단은 뭔가가 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또는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어떤 그러니까 이 샘종이란 건 샘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오종이라는 거는 딱 어디서 이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양합니다. 굉장히 이제 성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뭐 하나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세포들, 성분을 지닌 그런 조직들 의 비정상적인 혼합. 요걸 이제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있어야 되는 조직이긴 한데, 그게 이제 뭐 하나 또는 그 여러 개가 비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증식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과오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요 4개는 그런 과오종적인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왜 의학에서 이제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드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의학에서 드물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뭐, 다루어지지 않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경을 좀 꽤 쓰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기전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기전이 좀 잘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유전이 또 되는, 대부분 5개가 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진단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을 진단을 하면 그 가족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뭐 형제 자매 중에서도 비슷한 그런 용종 같은 게 있으셨던 분이 있는지, 또는 뭐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를 추천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가족 전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뭐 구한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진단을 좀 그렇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립 증후군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뭘 해야 하나?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첫 번째는, 이게 제가 아까 폴립 증후군이라는 거는 대장내시경에서의 폴립,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장 말고 다른 데 이제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 5가지 혹은 6가지 중에 이제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퓨츠 제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입술이나 아니 입 안에 색소 침착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우된 병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뭐 얼굴 쪽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지에 어떤 뾰루지 같은 파필로마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 그러니까 뭐 대장암 말고 갑상선암이랄지 유방암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깊습니다. 예, 다른 어떤 그런 병들이 같이 이제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론카이트가, 얘가 이제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얘도 이제 지금 이제 폴립이라고 해서 다 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장 외 증상이 중요해요. 뭐, 손톱이라든지, 발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뭐 설사는 물론 장 증상이긴 합니다만, 또 뭐 영양실조, 이런 거랑 굉장히 좀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후군에 있어서는요, 딱 그 어떤 하나의 증상만 보지 말고 좀 피부도 잘 들여다보고, 또 다른 어떤 증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대장내시경에서 폴립 있다고 해서 이런 걸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가족성이 의심이 되거나 이런 폴립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장외 증상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검사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뭐 이게 이제 대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이나 유방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다른 병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자궁이라든지 뭐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궁 내막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달지, 또 뭐 장뿐만 아니라 위에 문제가 생기면 위내시경을 계속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병에 따라서 추가 검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 5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면 그 가족분들도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이런 병들이 얼마나 암으로 진행할 것인가, 암으로 진행하는 퍼센티지가 몇 %고 그런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암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병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FAP. 이게 가족성 샘종성 용종증. 이거는 뭐 제가 다음에 아마 다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40대 중반, 45세 정도 되면은 거의 99% 이상, 100% 거의 암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암 위험도, 그런 거를 잘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냐면 검사 주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그냥 일반 대중에게 뭐 이렇게 모두 다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폴립 증후군이 의심이 되거나 그 가족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암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좀 암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용종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은, 대장을 전부 다 절제를 할 거냐. 만약에 절제하면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까지 또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력과 관련된 건데, 유전적인 어떤 유전적인 상담.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 병이 있는데 만약에 9살 난 뭐 아들이 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도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서 아들도 이제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가 달라요. 플로우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장 내시경하고 뭐 폴립 절제 받고 뭐 그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 폴립에 나중에 이제 뭐 조직 검사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 플로우가 폴립 증후군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예, 추가 검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장 외의 증상 먼저 확인해야 되고, 추가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암 위험도를 잘 안내받고, 그거에 따라 검사를 꾸준히 받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암이 발견되거나 그러면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플로우 자체가 좀 다르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폴립 증후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